이봐, 할아버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제발 그만해.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누군가 경찰을 불러요. 이 격앙된 목소리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불량, 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 세대 간 갈등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대 갈등, 청소년 문제, 이런 이슈들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북 제천의 조용한 동네. 제가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녘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문을 열고 가게를 정리하는 일상이 참 좋았어요. 아침 햇살이 서서히 골목을 비추기 시작하면 동네가 조금씩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희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가게 앞 작은 마당을 쓸고 물을 뿌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옆집 할머니께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성필아, 오늘도 부지런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인사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곤 했죠. 동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제게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 출근길 직장인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 동네만의 특별한 아침 멜로디를 만들어냈어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들의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가끔씩 내리는 비나 눈,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었죠.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던 제 예상은 곧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저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퇴근을 준비하던 아르바이트생 정수지가 울먹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수지의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그날 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밤마다 불량 학생들이 찾아와서 너무 무서워요. 수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평화롭기만 했던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수지의 눈에 맺은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간 제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지야. 제가 물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와서 술이랑 담배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더라고요. 수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 동네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수지야, 내가 직접 밤 근무를 맡을게. 넌 안전하게 낮에만 일하도록 하자. 수지를 안심시키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동네와 그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정육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불안한 소식을 듣게 됐죠. 평소 활기차고 유쾌하던 정육점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성필 씨, 어제도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학생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지도 않나 봐. 정육점 사장님의 말씀에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육점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죠. 한 달 전부터였나. 처음엔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요즘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어제는 우리 가게 앞에서 싸움까지 벌어졌다니까.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나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니 왜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누군가 나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동네 곳곳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꽃집 아주머니는 밤마다 들리는 고성방가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고 문방구 할아버지는 학생들이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다며 한숨을 쉬셨죠. 약국 앞을 지나갈 때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약사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성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 약사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 상황이 심각해요. 어제는 취한 학생들이 약국에 들어와 진통제를 달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김 약사님의 말씀에 저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편의점 문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부터 밤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죠. 불량 학생들과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동네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내일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게 내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비상벨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에게 연락처를 나눠주며 긴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도록 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젊었을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 배운 기술들이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진 속 젊고 의욕 넘치던 저를 보며 그때의 용기와 결의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저의 평화로운 일상은 끝이 났고 예상치 못한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밤 9시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편의점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더니 10대로 보이는 남학생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중 눈에 띄게 날카로운 눈빛의 학생이 앞장서서 걸어오더니 건방진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여기 소주랑 담배 좀 줘봐요, 할아버지.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했죠. 학생, 신분증 좀 보여줄래요? 미성년자에겐 술과 담배를 팔 수 없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비웃으며 친구들을 향해 말했어요. 야, 들었어? 이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미성년자래.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더니 진열대의 물건들을 마구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과자 봉지를 뜯어먹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학생은 음료수 캔을 바닥에 굴리며 장난을 쳤어요. 가게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흐트러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 시선이 가게 구석에 있는 CCTV 카메라에 닿았어요.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학생들, 뭐 사러 온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소주랑 담배요. 그렇게 술이랑 담배가 먹고 싶니? 그게 너희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제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 나이에는 공부나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학생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냥 물건이나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투에 위협적인 느낌이 묻어났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가정에서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아니면 단순히 사회에 대한 반항심,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생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건을 사지 않을 거라면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최태민이라고 불리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학생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와 물건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물건이나 팔아요. 태민의 도발적인 말에 화가 났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어요. 태민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희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문제라도 있었어. 태민의 눈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어떤 깊은 상처와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대한 불신과 반항심이 그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일에 왜 자꾸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물건이나 팔라고요. 태민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며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봐,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훈계하려고 들어. 한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가 뭘 모른다고 생각하나 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더 잘 알거든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냉소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저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들의 가정은 어떨까? 학교 생활은 어떨까?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대담해져 가게 물건들을 마구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들을 말리려 할 때마다 더욱 거세게 반항했죠.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봐요. 우리 모두 잠시 진정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제 말에 태민이 비웃듯이 대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조심해요. 우리 손에 다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다른 학생들이 진열대를 쓰러뜨리고 물건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깨진 유리병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과자와 음료수가 뒤섞여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등을 밀쳤고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옛날 군대에서의 훈련이 떠올랐어요. 태민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습니다. 예전에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로 태민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제압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최소한의 힘으로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여학생들은 이 광경을 보고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어요. 순간 가게 안은 고요해졌고 모두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한 행동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폭력으로 대응한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다들 진정해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득이 될 게 없어. 태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이 아이들도 결국은 두려움에 휩싸인 어린 학생들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경찰서죠. 여기 편의점에서 할아버지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있어요. 라고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될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경찰관들이 가게로 들어서자 학생들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경찰관의 말에 당황한 저는 급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태민과 그의 친구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그냥 물건을 사러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태민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아닙니다. 경찰관님,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폭력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CCTV 영상은 소리가 없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억울함이 차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성필 씨, 지금 상황으로는 당신을 경찰서로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대생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여학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이름은 박주은입니다. 제가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으로 찍었어요. 이걸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은이의 영상을 본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학생들이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모습과 제가 최소한의 힘으로 그들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학생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짓말을 한 거야? 경찰관의 추궁에 태민과 그의 친구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제서야 진실이 밝혀진 거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의 눈에 맺은 눈물을 보며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은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찍은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사장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방어한 것뿐이에요. 경찰관들은 다시 한번 주은이의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네요. 선생님께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잘 막아주셨군요. 그 말을 듣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릴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주은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찍었어요. 아저씨가 너무 억울해 보여서 저는 주은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준 양,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민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태민아, 너희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제 질문에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폭력을 휘두르세요. 그래서 집에 있기가 싫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태민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렇게나 깊고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관들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너희들의 고민도 들어줄게.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야. 어떻게 생각하니?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순간 저는 이 결정이 단순히 처벌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주은이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토요일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정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태민을 비롯한 학생들이 편의점에 나와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던 아이들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 아이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사장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태민이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져 갔어요. 태민은 특히 많이 달라졌죠. 어느 날 그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해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주도하고 싶어서요. 태민의 말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태민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이야. 꼭 되길 바랄게. 이렇게 우리의 토요일 모임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태민의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남학생들은 운동이나 봉사활동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토요일 오후 가게 청소를 하던 중 태민이 제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제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제 과거를 들먹이면서 비방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민의 목소리에서 불안과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태민아, 내가 변화했다는 걸 보여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제 조언을 들은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태민은 학교 전교생 앞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많아요.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태민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았고, 결국 그는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제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조언이 아니었다면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민과 친구들의 변화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지역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어요.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제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성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요즘엔 밤에 술 취한 학생들 소리도 안 들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용서와 기회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학생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케이크와 함께 편지를 건네는 아이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1년 전 그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땠을까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너희들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종종 저를 찾아와 근황을 전해주곤 했어요. 태민은 법학을 공부하며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나고 답답했던 상황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기회를 준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민이와 친구들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요.